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신문 칼럼 중에 글을 잘 쓰고 그 칼럼에서 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좋은 지식이 있어서 칼럼 하나를 요약하면서 이 칼럼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지식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문 칼럼으로 공부하기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여기 메일로 여러 글쓰기 강의 문의나 몇 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청해부대는 우리나라 해군인데 해외에 파병되어서 우리나라의 해운선이나 이런 배들을 해적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서 지켜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그런 군부대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될 만하잖아요. 그분들이 왜 아직 백신을 안 맞았지? 왜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을 전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럼 소재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김민환 논설실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평범하게 접했을 이런 신문 기사,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어떤 근거를 댔는지, 그리고 이걸 글을 쓰기 위해서 단순히 사실과 주장만을 전했는지 아니면 글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법을 썼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면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5일 한국 사모해운 소속 사모 주얼리호가 인도양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한국인 8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피랍 사실은 조난신호 통신망을 통해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해군 청해부대로 전해졌다. 청해부대 육진 최영함이 사모 주올리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월 21일 새벽 청해부대가 구출작전에 나섰다. 4시간 58분 동안 긴박한 작전이 진행됐다. 청해부대는 선원 21명을 모두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석해군 선장은 오만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석 선장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다. 해적 13명 중 8명이 사살되고 5명은 체포되어 한국으로 이송됐다. 한국 해군은 전원 무사했다. 청해부대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더 높인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2009년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다국적 평화활동 참여 차원에서 시작됐다. 일진 문무대왕함을 시작으로 4,500톤급 구축함 한 척이 6개월간 파견된다. 해적 퇴치와 국내외 선박 호송 작업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무 수행 누적거리 100만 해상 마일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청해부대에서 지난 10일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13일 6명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한 결과 전원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항지에 접안했다. 아흘의 후인 10일 장병 40명이 감기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간이 검사만 했다고 한다. 사흘 뒤인 13일에야 6명을 샘플로 PCR 검사를 의뢰했다. 게다가 부대원 300여 명은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 군 백신 접종 시장 전에 출항했다고 하나 그 이후에도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낯설고 먼 바다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국가는 왜 이토록 무심한가? 정부는 청해부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잘 쓴 글이죠. 그죠? 어떻게 한쪽에 치우쳤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자기의 주장을 좀 담담하기도 하지만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이제 글을 읽었으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단락별로 어떤 메시지를 구성했는지, 그 메시지들은 어떻게 묶어서 글의 구조, 흐름이라는 걸 만들었는지 알아보면 좋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은 뭐 새로운 용어 같은 거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청해 무대의 성가라고 했죠. 성가. 이게 이제 성과가 아닙니다. 이게 성가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어떤 좋은 소문, 좋은 평가를 이렇게 성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단어가 실제로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PCR 검사.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코로나 검사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PCR 검사가 뭐지? 이게 이제 코로나 검사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덴만이라고 나왔죠. 우리 청해 부대가 아덴만에 파견돼 있다. 그럼 아덴만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면 여기 이집트, 수단,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케냐가 있고요. 여기에 소말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멘, 오만, 사우디가 있으면 요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 요쪽을 이제 아덴만, 여기를 아덴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소말리아 하면 우리 기억에 과거에 막 소말리아 하면 막 그 어린이들이 좀 많이 영양실조나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소말리아가 갑자기 해적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위치가 그런 거예요. 여기를 딱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소말리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다고 이쪽이 이제 인도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요로 쪽 올라가면 이제 홍해고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라서 배들이 요로 통과하면 바로 지중해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역을 하는 그런 배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소말리아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해적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말리아가 그래서 해적이 많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덴만이 어디냐? 여기다. 이렇게 요 정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글을 읽었으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제. 주제는 뭐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글을 쓴 이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글을 썼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썼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주제. 해외에서 헌신하는 부대원에게 백신을 접종하라. 이거 강력하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어서 이 주제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접종해 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 주장을 들을까요?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에 합당한 이유나 근거 이런 게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유를 동원했지? 이거를 좀 이렇게 알아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주장이 아니라 글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서 우리 청해 부대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는 게 말이 되냐? 이 사람 먼저 접종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와 주장을 했다. 그럼 말로 하면 이 정도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뜬금없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탁 대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도입을 처음에 어떻게 했지? 이것도 이제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글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요약을 합니다. 5개의 단락으로 돼 있죠. 1단락. 사머 주얼리호가 2011년 1월에 인도양에서 납치되었고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 부대가 이때 이제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달락에는 추격을 해서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는 작전을 펼쳐가지고 청해 부대가 이 사머 주얼리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1, 2단락에서는 옛날에 그죠? 한 10년 전에 아덴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청해 부대가 이런 활약을 했다라는 걸 1, 2단락에서 먼저 얘기를 탁 합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 이제 청해 부대의 역할. 그럼 청해 부대라는 곳이 뭐냐라는 거. 일종의 정의라는 거죠. 그죠? 청해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단락에서는 이제 지금 하고 싶은 말, 현상을 얘기하죠. 청해 부대원 6명이 코로나가 확진되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백신 미접종 사태. 왜,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아직 못 맞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단락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라. 라는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단락 요약이고 글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읽었으면 이대로 끝낼 게 아니라 한번
이 사람이 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 왜 썼을까? 어떤 흐름으로 생각을 펼쳐갔을까? 이거를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의식의 흐름을 내가 나중에 모방하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겠죠. 청해부대원이 코로나 확진됐다라는 이슈가 뜬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작가께서는 아, 이거 보고 내가 글 한 편 써야 되겠다. 어떻게? 글 쓴 동기가 뭐죠? 뭐든지 동기는 어디서 나온다? 글 쓴 동기는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새로운 문제 의식을 느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되고 그 글의 주제를 펼치기 위한 과정이 바로 글이 된다. 그러니까 글쓴 동기는 뭐다?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백신 못 맞았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증을 탁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주장, 주제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청해부대처럼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외롭고 또 해외 나가고 아프고 하면 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안 맞히고 뭐하냐? 청해부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라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러한 이슈를 보고 이러한 의문점을 품었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도출해서 글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로 한다면 최근에 코로나 청해부대원이 확진됐대.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못 맞았지? 빨리 그 사람들을 위해 맞아야 돼. 그 사람들이 맞아야 돼. 이렇게 말로 하면 끝나요. 근데 글로 쓴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읽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된 요 현상 있죠. 요거를 일단 사달락에 넣습니다. 그래서 6명이 확진됐다. 그 현상을 쓰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람들이 왜 못 맞았지? 하고서 자신의 주장은 5달락에 이렇게 넣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분은 글에 어떤 기교를 썼나요? 이렇게. 자, 도입 1과 도입 2를 한 거예요. 그럼 도입 1은 먼저 어떻게 했다? 처음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석혜균 선장, 이국종 교수, 뭐 아덴만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락에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긴박하게 사건 자체를 설명을 탁 합니다. 1, 2단락에서. 그리고 구출작전을 탁 성공을 했다라는 걸 먼저 흥미를 탁 끕니다. 그리고 나서는 3단락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청해 부대가 누구냐? 청해 부대에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건 에피소드를 써주고 3단락에서는 청해 부대가 이런 곳이다. 그런데 이제 4단락부터 본격적인 진짜 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6명이 감염이 됐대. 근데 이 사람들이 백신을 못 맞았대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독자들이 벌써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못 맞았단 말이야?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주장을 탁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공감이 가죠. 이렇게 4, 5단락, 이렇게 두 덩어리로만 글을 써도 글은 됩니다. 충분하죠. 아니면 3단락부터 시작해도 글은 됩니다. 청해 부대란 이런 곳이다. 그런데 이런 게 발생했다. 근데 이렇게 해라. 3, 4, 5단락으로만 가도 되고, 더 줄여서 4, 5단락으로만 가도 되지만,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1, 2단락 이렇게 탁 배치하면서 글을 더 유연하게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내가 글을 써야 될 이슈가 있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내 나름의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 동기, 주장 요런 것들을 요렇게 조금 글 뒷부분에 배치하자. 그러면 요거로 가기 위해서 1, 2단락에 뭘로 도입할까? 어떤 에피소드가 없나? 어떤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게 없나? 내 경험 속에서 가져올 거 없나? 이걸 탁 생각해 가지고 앞쪽에다가 배치를 탁 하고 글로 들어가는 요렇게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칼럼을 통해서 새롭게 한 사실을 좀 볼까요? 이제 소말리아 위치, 소말리아 왜 이렇게 해적이 많지? 아까 봤더니 그렇게 그 수에즈 운하 밑에, 그죠? 인도양을 접하는 그쪽에 있으니까 해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아덴만의 위치는 거기다. 예멘 있는 그쪽이다. 그리고, 아덴만의 여명작전, 우리 이국종 교수 뭐, 얘기 많았잖아요. 구급 헬기라든가 뭐, 그죠?
그러니까 외상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국정 교수 또 책도 내시고 그분에 대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에 성공한 사람이 석회균 선장이고, 이분을 치료한 사람이 이분이구나. 이런 거 이제 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글 쓰실 때 어떤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의 뭐 해외의 활약상 이런 거를 좀 내가 글 쓸 일이 있다 싶을 때 우리도 이거를 사례로 동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해부대, 우리가 말만 들었지 청해부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봤더니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봤더니 어떻게 이제 청해부대는 이렇게 해적 대치, 국내외 선박 호송 작업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구나. 왜 우리나라 군대가 굳이 해외에 가 있지? 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좋은 칼럼을 한 편 읽어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좋은 칼럼으로 돌아와서 글쓰기도 안내하고 좋은 지식도 전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